제가 이번에 주제는 그 교육 과정과 연계한, 어, 그 교육 과정과 가정과의 연계,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제가 3월에는 3 아니지. 5월, 6월에는, 우리 아이들 연령별 발달 근거에 따른 가정과의 연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지금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유치원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랬을 때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축을 잡아서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오늘은 같이 공부도 해보고, 아, 이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조금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트를나 준비해서 이 시간에는 그냥 꾸준히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그 자기 엄마 아빠 유치원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5월 달에 엄마 아빠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다운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다운이의 20살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엄마 아빠 유치원 수업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서한이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서한이 20살 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신체 정신 건강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저죠. 신체 정신 건강한 20대 대학생이었으면 좋겠다. 네, 20살이면, 그렇죠. 이제 딱 부모로부터 둥지를 벗어나서 사회적 독립, 개인적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이 20살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5살이에요. 5살인데 그러면 20살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남았는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올해 이제 포함하지 않고 이제 1년이라고 이렇게 6살이 1년,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 15년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유아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유아기의 첫 번째 시간, 5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 교육 과정 속의 아이들은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동기를 보내고,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은 청소년 1기라고 저는 칭하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청소년 2기라고 제가 칭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아이들을 발달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때 유아기 때의 5살, 6살, 7살 때 이 단계적 발달이 그리고 아동기에 만 13세까지의 이 발달의 뇌 발달로 따지면 굉장히 기초 텃밭을 가꾸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특히 유아기는 그 기초 텃밭을 가꾸는 90%의 그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10%는 이 아동기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발달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5월, 6월 달 연령별 발달 근거에 따른 가정과의 연계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라면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지금 이런 교육 과정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어, 양육자로서,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하실 때 지금 5살, 지금 이 순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20살이 될 때 우리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자랄 거야. 그러면 지금 5살 때 나는 엄마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how를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항상 이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다 답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또 저도 현장에서의 전문가이니까 도움을 받든지 뭔가 그 덜컹덜컹 한 계단 올라갈 때 내가 스스로 이럴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쟤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엄마의 그 프레임에 아이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양육의 형태가 일어나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우리 서한이 엄마나 다운이 엄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2024년에 5살을 살고 있고, 지금 일어날 25, 26, 그리고 39년까지 우리 엄마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가 사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아이는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양육을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교육도 도와주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엄마 아빠가 눈을 뜨시고 그에 대해서 알아차려야지만 이래서 지금 이때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단계별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도 how를 적어놨어요. 항상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내 머릿속에 질문을 담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것은 2019년도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놀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인데 그 놀이의 핵심은 뭐냐라는 건 첫 번째 어, 소환이 어머니 첫 번째 뭐가 돼 있어요? 놀이의 중심은? 몸을 움직인다.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나요? 몸을 움직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다운이 어머니 읽어주시겠어요? 유아는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다운이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막 표현하나요? 좀 고민하긴 해요, 말하지. 이렇게 고민하나요? 어, 네, 서원이는 어때요? 하고 싶은 것을 막 스스럼 없이 선택하고 실행하는 편인가요? 놀이를 할 때? 네, 일단 결정을 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시작하는데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생각할 때?
네, 뭐, 밖에서는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한번 해봐라는 식인데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 제지가 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들을 때도 협의를 하나요? 엄마가 일방통행을 하시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갈 때도 있고, 음,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여기 저쪽에 가서 저렇게 해보자 할 때도 있고, 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같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해볼까는 잘 안 돼요. 네? 근데? 같이 해볼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그 아까 두 가지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시간이 많은지 네, 아니면 엄마의 불편함과 엄마의 그 어떤 걱정으로 좀 이렇게 제지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다온이는 아까 고민을 좀 한다 그랬는데 놀이를 할 네. 때 다온이는 항상 좀 이렇게 좀 신중한 편인가요? 근데 요새 로봇을 잘 갖고 놀긴 노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작년까지 일을 해 가지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뭘 해야 음,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요새는 쪼끔씩 가지고 뭘 할지 찾아서 놀더라고요. 음. 올해는 그럴 제가 때, 쉬고 있어 가지고 네. 그럴 때 엄마의 상호작용, 추임새는 어떻게 해주셔요? 다온이가 이렇게 관심 가질 때? 근데 저는 다원이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 있으면 다 하긴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 때 상호작용도 좀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음, 궁금해요. 음. 다온이의 놀이가? 네 궁금하긴 해요. 유치원에서 뭐 하고 놀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또 놀이할 때, 지금 엄마가 보면서 다온이의 놀이들을 이렇게 할 때, 다온이는 네. 어떻게 놀고 있을까가 하세요? 어때요? 아 네네. 궁금하긴 해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네. 다온이에게? 근데 질문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좀 질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게 계속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네. 번째는 수아니 어머니 뭐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아는 상상한다.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는지 엄마가 궁금해 하시나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 아이는 머리에 뭘 지금 상상하고 저렇게 놀이할까가 좀, 호기심이 일어나요? 어때요? 저한이 어머니? 궁금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 오거나 뭘 해가지고 보여줄 때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게 되긴 하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직 못 들어요. 음. 음, 그냥 그런,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어, 그렇게 엄마가 물어보아 주시는 게 우리 서한이에게, 어, 어떤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왜 만들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가 만드는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그런 그 아이의 그 놀이의 과정이 궁금해함으로써 엄마가 그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왜 이거 만들고 싶었지? 이거는 뭘 지금 이렇게 내가 만들려고 했지를 엄마가 자극을 한 번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다라는 거 엄마가 인지하고 계셔야 돼.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한 확장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건드려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뭐 질문을 하는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그랬어. 그냥 해봤어. 뭐 뭔지 몰라. 막 이렇게만 대답이 돌아와서 확장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5살 아이들은 이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하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어 속에서도 아이는 머물고 있어요. 어떤 게 머물냐면은 말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어, 내가 왜 이걸 만들고 싶었을까가 엄마의 자극으로 그게 머물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발화가 돼요. 그게 6살이 될지 7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치만 항상 엄마가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엄마가 진짜, 오,
이거 진짜 궁금하네. 우리 서한이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걸 왜 만들려고 생각했어? 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여기에 놀이에 참여한다면 어떤 역할을 주고 싶어? 이런 거라든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아이는 그 놀이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같이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다운이 어머니께서는 그, 다운이의 상상력을 이렇게 놀이 속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머리. 요새 그냥 매일 똑같은 말만 해가지고, 똥이랑 응가랑 용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독특한 상상력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다운이가 저를 만나면 항상 질문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아, 이거를 항상 만나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네. 원장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네. 그때 물놀이 갔을 때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다운이가 그때부터 계속 그 저만 복도에서 만나도 어떤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원장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제 한 10번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네. 다운이에게 제가 다시 대질문을 하죠. 다운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라고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다운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냥 친근함의 표현인 거예요. 다운이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짚어서, 어떤 선생님이야, 다운아?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갸우뚱하지만 그 속에서 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게 저 아이의 마음에서, 나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싶구나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재밌게 상호작용을 해주는 경험도 저도 있었거든요. 다원이랑 함께.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이가 어떤 상상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상호작용의 패턴을 바꿔줬을 때 새로운 상호작용의 느낌을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원이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그 아이의 그 놀이 속에서 엄마가 똑같은 말만이 아닌 좀 다른 패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장원영 어머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자, 이렇게 서한이에게 이렇게 추임새를 했을 때, 서한이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엄마가 내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돼요. 그랬을 때 서한이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쁘겠죠. 기쁘겠죠. 네. 어,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그 억지로 막 놔줘, 놔줘 하는 액션들이 있거든요. 어쩔 때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떼쓰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잘했을 때, 뭐 자기가 해야 될 거, 밥을 잘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놀이감 가지고 놀이를 잘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혼자서 손을 잘 씻는다거나, 신발을 혼자 신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크게 반응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뭔가 엄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만 하지 마라 그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지. 그렇게서부터 시작해. 물론 5살 때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행동,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라는 행동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줬을 때 아이는 그것 또한 엄마의 관심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서한이 엄마는 어떤 패턴의 상호작용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성격인가 봐요. 그게 음, 잘 놀고 있을 때는 누나가 음, 있으니까 보통은 음, 둘이서 같이 서로 같이 놀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별로 손갈 일이 없으니까 잘 놀겠거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켜보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을 하는데 보통 저한테 뭔가를 하겠다고 왔을 때 보면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대부분이 그 이상 80% 이상이 안 돼라고 얘기가 나가게 되면 이제 한 번 안 돼 했는데 하고 싶어. 안 돼. 하고 싶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또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왜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러면 눈이 막 흔들리면서 눈치를 보거든요. 그럼 또 하고 나면 미안하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말자. 그쵸.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는 서한이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열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나 예를 딱 들어주세요. 어떤 부분, 엄마에게 서한이가 요구했다. 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엊그제 저희가 캠핑을 가가지고 이제 음, 계곡을 들어갔는데, 네. 날씨가 흐리니까 뭐, 수영 장비를 하나도 착용을 안 하고 그냥 잠깐 갔단 말이에요. 발만 담그다가 이제 깊은 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위험하니까 당연히 안 돼. 엄마도 수영을 못하고 아무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장비도 없고 튜브도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하고 싶으니까 우기면 음, 이제 안 돼. 들어가고 싶어. 저 친구는 들어갔잖아. 저 친구는 튜브를 했잖아. 음, 나는 튜브를 가지고 오자. 이러면 또 가지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음, 뭐 이렇게 실랭이를 하다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자. 그냥 음, 하지 말고 가자. 물놀이를 음, 하지 말자. 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엄마는 해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니까 여기에서 놀던지 아니면 가야 된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울면서 그냥 거기 낮은 데 앉아서 노는 걸 선택을 하죠. 물에서 나가긴 싫으니까. 근데 음, 깊은 데 가서 놀게 해주고 싶긴 한데 저도 물을 좀 무서워하는 타입이기도 해서 못 해주겠더라고요. 음, 아빠는 잠깐 딴 데 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아빠랑 갔을 때는 들어갔더라고요. 깊은 데를. 경험이 있었구나. 해봤으니까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막 나중에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까는 음, 갔었어라고 얘기를 하길래 음, 그다음에는 튜브랑 장비를 다 챙겨서 다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애들은 이제 상처를 받았죠, 엄마한테.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얘기했어요. 엄마는 수영을 할 수 없고 깊은 데 갔을 때 지금 튜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엄마가 우리가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아빠가 있었더라면 달랐겠지만 안 된다. 방금 할 수가 없다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환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냥 툭 던져 아, 놓는 거예요. 다한이 의견을 물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지금 계속 1절, 2절, 3절 계속 네. 쭉쭉쭉쭉 달아가지고 소환이한테 주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보통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절만 하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요? 그렇죠. 이런 그럼 무조건 하고 상황이야. 하고 싶어. 그러면 싶어요. 엄마가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한이에게 이야기했어. 왜 못한다고 생각해? 라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거를 뭔가 엄마가 빨리 결론 지어가지고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네. 가서 캠핑 가서 계곡에 물 담그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상황을 만난 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이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네. 그래서 서한이 생각을 모르잖아. 얘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황을 서한이가 한번 이야기해줘. 그러면 아빠가 있어야 되고, 또 튜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물놀이 장비도 있어요. 이 아이가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쭉 엄마가 그냥 편안한 상태로 계속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야, 서하나. 그치만 넌 너무 아쉽지. 그걸 다음, 못했어요. 다음에는 하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챙겨와서 우리가 재밌게 놀자. 네, 아, 그거는 오늘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건드려 주셔야지 아이의 그 밑바닥에 있는 서운한 감정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어, 그게 잘 연습이 되면 이런 협의, 제가 상호작용에 대한 협의가 이제 잘 일어났을 때, 6살, 7살 때 굉장히 더 구체적인 그런 상호작용 엄마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머릿속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꺼내서 서한이에게 물어봐야지. 이 공식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 되게 일방적이고 속전속결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이에게 이런 지금 유치원 교육 과정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이걸 통해서 아이는 지금 성장하는 시기인데 90%의 뇌가 발달되는 시기인데 이걸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엄마의 프레임에 아이를 쏙 집어넣어 버리면. 음. 그래서 다운이는 방금 서원이와 그 엄마의 상호작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저도 제 생각만 말 안 하고 그 다원이의 생각, 의사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엄마가 하시는데 그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아이가 직접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죠? 그게 우리가 5월 달에 처음 배웠을 때,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되는데, 궁금함보다는 뭔가 빨리 뭘 해줘야 된다는 게 엄마 역할에 너무 지금 올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숙제 같다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5살의 생생한 라이브를 살아가는 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나이 5살인데 항상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것도 엄마 아빠 유치원에 오신 것도 내가 엄마 나이 5살이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 유치원에 입학하셔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다. 누구 덕분에? 아이 덕분에.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조금 심플해집니다. 자, 5번째는 그래서 유아는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방금 이런 것도 유치원에서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소통,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유치원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른들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과의 소통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는 이렇게 유치원의 그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굉장히 유치원 때 중요하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우리가 이거 다 봤죠? 자, 이 단계를 잘 거쳐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시기를 잘 만날 수 있다. 우리 요즘에 뭐 선행 하는데 지금 이 유아기 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어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선행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연령에 맞게 그때그때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초등학교는 보세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체계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각기 개별화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학 초기에 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체계화 시켜 놓는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놀이 및 신체 활동을 유치원과 이형 교육으로 연결해서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8살, 9살 시기잖아요. 이때도 뇌 발달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해서 유치원과 이음으로 교육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아이의 기본 텃밭을 읽어주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학교 자유시간 도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교시마다 과목이 있었고, 교시마다 뭐가 활동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 주도, 아빠 주도로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5살 때부터, 너가 뭘 먹고 싶은지, 얼만큼 먹고 싶은지, 요즘에 이제 수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 과일 수박을 먹을 때, 어디 그릇에다가 얼만큼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집게로 아이가 스스로 찍어가지고 자기 그릇에 담아가게끔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간식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수저를 아이가 자기 거는 어떤 건지 챙기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야지만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해요. 아침에 오면 가방에 있는 수저통, 수저 그 바구니에 담기, 물병 바구니에 담기, 출석카드 그게 바구니에 담기, 수건, 자기 이름표 찾아서 수건 거리에 걸고, 그 다음에 가방은 자기 사물함에 넣고, 이걸 다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에 올 때 엄마가 아이가 가져갈 물건을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도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런 초등학교 중고학년을 만났을 때,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나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력이 키워진다. 이걸 딱 초등학교 3학년 가가지고 이제 너 스스로 해야 돼. 이렇게 내버리면 아이가 이제 나는 3학년이니까 나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쭉 다 도움을 받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5세, 6세, 7세 때 이염으로 해서 이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만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학교에는 지금 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편으로는 뭐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엄마 아빠들이 불안해 하시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충분히 스스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운영을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모든 교과에 진로 연계 교육 과정 내용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 이거 2024년 6월 달에 이거 미래교육원에서 받은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초등학생의 진로 성숙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 이제 2015년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진로 연계 교육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중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미래교육원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가 이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도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진로가 초등학교의 진로 성숙도를 어떤 부분을 도와줬을 때 진로 성숙도가 올라갈까를 했을 때 여기에는 보면 뭐 그 여러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보세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나인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쭉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 교육을 강화시킨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강화가 되는 게 68시간 이상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과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어때요? 소환이 어머니? 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 쭉 들어보셨을 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음.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아직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초등학교는 지금 아직 연구 중이고 중학교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막혔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나이지? 뭐에 관심 있지? 이게 이 유아기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놀이에서도 마찬가지. 아, 계곡에서 놀이할 때는 이런 안전한 이게 필요하고, 우리 엄마는 이게 물을 무서워하시니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그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물놀이를 못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 마음은 좀 아쉽네. 이런 스스로 내가 알아차리는 이 시간을 많이 주셔야지, 아,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내가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 그게, 그래서 유아기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너가 뭘 좋아해?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가 그때 막 멘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쭉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연결되고 지금 제 둘째가 고3인데 이 친구들은 여기 지금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를 시범으로 1학년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쫙 그 커리큘럼 우리가 예전에는 무슨 과목 배운다라고 하지만 그게 쫙 나와요. 그래서 너가 어떤 과목을 신청할래? 우리 대학교 때 전공이랑 교양 신청하듯이 신청할 거니 하고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선진화형 교육이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저희 아이가 지금 자기가 신청해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행지리, 경제수학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행지리는 10명이 신청했어. 근데 경제수학은 100명이 신청했어.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했지만 상대평가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10명이 신청한 과목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1등급을 한 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신청한 아이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0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해서 이걸 결정하지보다는 어떤 과목을 신청했을 때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좀 국제학교나 이제 외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평가 기준을 두고 A, B, C 이 기준까지만 되면 이 점수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대평가가 굉장히 맹점이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서도 아이들을 계속 경쟁을 부추기는 건데 이제 이게 2025년도 내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해요. 그럼 보세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가 2036년이면 이제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육 과정이 이것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그리고 사회 변화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이 신설될 예정인데 2025년에 지금 이런 교육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36년이 되면 이제는 이거는 더 뚜렷하게 맥락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육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이 유아기 때 엄마의 프레임 속에 아빠의 프레임 속에 가두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이렇게 성장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새로 만나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아,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에 가장 유연한 상태가 이 유아기 시기다. 왜냐하면 이때는 놀이를 가지고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와 이게 완전히 키워드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되고, 그리고 기후 생태 변화가 일어나고, 학령 인구 감소가 됨으로써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과정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기초 문해력 학습량이 적정화시킨다. 아이들이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빨리 노출이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뭐 쇼츠나 이런 거에 지금 뭐 유아기 때는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대상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만 돼도 그냥 거기에 너무 많이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이 기초 문해력을 자극해주는 환경이 굉장히 노출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우리 서한이 엄마나 다운이 엄마가 아이의 놀이 속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의 환경을 노출시켜주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엄마가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안 돼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 여기에 노출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엄마의 문해력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도 같이 공부해야지. 뭐, 책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내 언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매번 했던 말을 아이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 환경도 문해력 학습량의 적정화에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학습자 주도성 나오죠. 그리고 진로 적성을 고려하는 거 나오죠.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나왔던 것처럼 개별 성장에 맞춤형으로 한다.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AI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기초 테스트를 해서 AI가 도와주는 역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날 교육 환경에서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일부 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생활 중심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뀌는 생활에 노출되고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 호의 탐구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풀고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국어 학원을 보내고 영어 학원을 보내고 수학 학원을 보내가지고 마치 트레이닝 하듯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형태로 학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과 학교에서 같이 연계돼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상 축들이지 이게 학원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가 이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몇 살 되면 어디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이걸 기획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역량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양 그리고 이런 영역 통합 재구성 그리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을 제시한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육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거를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만날 시대에는 이게 이제는 당연시 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되어 있을 거라는.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기, 약간 사춘기와 같은 그런 교육 과정을 겪는 시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날 이 시기에서는, 이 시기에서는 그게
그냥 정착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에 요구했던 역량과 2020년에 요구하는 역량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이 좀 바뀌었는데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구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게 필수다. 비판적 사고. 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첫 출발점을 단추를 딱 잠그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는 이 속에서 비판적 사고 속에서 창의성이 일어나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치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다음에 아이가 물놀이를 갈 때 엄마 튜브 챙겼어요? 엄마 이거 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 나는 깊은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엄마 괜찮겠어요? 이런 걸 스스로 엄마한테 대질문할 수 있게 출발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쌓였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혼자 무언가를 할 때, 아, 필요한 게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복합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나는 유치원에 갈 때 뭘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 엄마가 세팅해가지고 가방에 쏙쏙 넣어주면 아이가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훼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놀이를 할 때 엄마의 일상생활 영역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는 것도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하는 뭐 빨래를 세탁기에 꺼내서 빨래를 그 건조대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양말은 어떻게 널어야 되는지 또 겉옷은 어떻게 널어야 되는지 건조기에 빨래 건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아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경험해 주는 것도 그 하나의 세팅에서 아이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엄마의 하우스워크와 아이의 놀이를 분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종이 접기를 색종이로만 접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접기를 빨래 계기로 빨래 접기 놀이를 통해서 접기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대근육, 소근육 활동은 놀이터에 나가서 열심히 놀이했을 때 일어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랑 같이 그 물걸레질을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은 대근육이 굉장히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청소 놀이를 같이 해본다. 그 다음에 빨래 놀이를 같이 해본다. 엄마가 하는 거에 일상에 놀이를 뒤에다가 붙이면 그냥 귀찮은데 내가 빨리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굉장히 심심하고 자기의 놀이에 굉장히 한계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비싼 놀잇감을 사주시지 않더라도 이런 하우스워크와 아이의 놀이를 결합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만나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아이는 복합적 문제 해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2020년 요구 역량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교육 4.0, 이제 이게 202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걸 주로 이야기를 했냐면 1번에서 8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는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창의적 역량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맞춤형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한 포용적 학습을 해줘야 된다. 제가 아까 엄마의 하우스워크와 아이의 놀이를
같이 융합시켜 보세요라고 했던 게 이런 개념이에요. 놀이는 놀이대로.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거는 집안일 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게. 항상 엄마는 그걸 노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아이들을 노출시켜서 세탁기에도 숫자도 있고 글자도 있고 뭐 우리가 뭘 할 때 엄마가 하는 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노출시켜주면 같이 놀이도 되고 또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학습 환경을 노출된다라는 거죠. 뭐, 그 몬테소리 교구가 굉장히 비싼데, 일식생활 영역이 다 그런 해당이에요. 지표를 올리는 거, 단추 잠그는 거, 청소하는 거, 물건 정리하는 거. 이게 몬테소리 교구의 기초, 맥락이니까, 이게 가정에서 엄마의 영역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문제 기반 협력 학습, 이게 아까 계곡에서 엄마와 협의하시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의 테마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상황이 생겼잖아, 지금. 이건 풀어야 돼. 그렇지만, 아이가 그거를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과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에 기반한 교육과정 영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프로젝트 활동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저희 부모 참여 수업에는 그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프로젝트 그 활동의 거의 마무리 단계의 부모 참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어떻게 녹여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그냥 뭐, 우리 애가 사진을 잘 찍혔나, 안 찍혔나, 이렇게 그 퀴즈 노트를 확인하지 마시고, 어떤 활동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맥락을 엄마가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말에 이런 그 우리 퀴즈 노트에 금요일 되면 나가잖아요. 어떤 활동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활동 할 거다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엄마가 보시고 아 이런 거 했는가 보네. 우리 애가 예쁘게 나왔네.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직접 그 아이가 주인공이니까 아이가 직접 아 이 활동 엄마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아이한테 되물어 보시면 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 엄마 나 그거 말하기 싫어라고 할 수 그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유치원에서 공유하는 뭐 괴간이라든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 활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가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왜? 엄마는 모르시잖아요.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알게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9월에 우리가 2학기 때 부모 참여 수업 때 왜 유치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다 이런 요소에 기반해서 저희는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 교육도 하고 어, 그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유치원에서는 뭘 하는데 왜 우리 유치원에서는 안 해요? 이런 거 말고 아 지금 선생님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에 여기에 맞는 이런 테마의 교육을 제안해 주시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냥 저 유치원에서 하는데 우리 유치원은 안 하니까 우리 유치원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맥락이 안 맞는 요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런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내 눈높이를 5살에만 딱 맞추지 마시고 20살에 우리 서완이는 20살에 우리 다온이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5살에 우리 소환이에게, 5살에 우리 다온이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고요.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물어보시면서 또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오늘은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맥락적인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변하니까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지금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전달 드렸는데, 자, 오늘 이 1시간 서한이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반성했어요. 응? 반성했어요. 왜? 항상 뭐 교육 들을 때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성격이 급하고, 이게 엄마, 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기질 자체가 이렇게 다혈질이다 보니까, 음, 매우 그게 제 성격에 취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배운 대로 하지 못하고, 제 성격대로 음. 해본 경우가 많고, 배운 대로 하는 음, 경우는 아주 소수인 경우. 음. 그런 경우, 그런 게 참 많은데 매번 반성하는데 오늘 또 반성했어요. 그래서 어제, 일주일에, 어. 어, 아까 그 말씀드린 상황이, 캠핑 가고 어제 오후까지, 저녁까지 계속 연결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누나도 그랬고, 서한이도 음, 그랬고, 음, 똑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도 제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본은 그냥 보호인 거예요. 안전하게, 음, 안전하게 그냥, 음, 재밌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안전해야 돼. 음, 일단은 뭐 다쳐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소일 음, 구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음, 주의여가지고. 음, 근데 이게 애들한테 참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제 해보고, 근데 경험을 시켜주다 보면 다치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되니까 그거에 겁이 나서 다 못하게 하기에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너무 딜레마라고 해야 돼. 이걸 해주자니 이걸 포기해야 되고, 포기하자니 이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막. 그래서 어,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뭘 중요하게 하냐면은 활동하기 전에 사전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요. 만약에 아이들과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물놀이에 가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물놀이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물놀이 환경은 이렇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아님에는. 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엄마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시기 위해서는 그걸 실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반은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는 있는데 잘 실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아이 탓하고 아이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는 몇 번을 이야기해야지 이제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도 매번 그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상황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이렇게로 종결돼 버리면 아이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많이 어, 생기고. 그래서 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 많을 건 알겠는데, 항상 끝내고 종결시켜놓고 나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 또 속상했겠다, 섭섭했겠네, 뭐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상황 안에서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진정을 못 시키고, 그렇죠. 잘 안 그래서 되더라고. 엄마에게 드리는 솔루션은 그 매뉴얼을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하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 체크하면서 그게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한이 7살 될 때까지 내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는 어떤 이런 일상들을 만날 때는 내가 적어도 이 체크리스트는 체크하면서 해보겠다라고 한번 다짐을 하셔야지만 엄마의 그
내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어느 정도 일어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각화시켜 주시면 좋을 네. 네. 다운이 어머니 오늘 처음 이 시간을 만나셨고 또 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원이 교육 관련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다원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네. 놀이할 때도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배우시면서 또 조금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다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아이 기준으로 엄마 나이 26살, 그리고 작은 아이 기준으로 엄마 나이 19살 됐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을 뵙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엄마들은 지금 이제 처음인 거잖아. 그래서 다 이해돼요. 이해되고 이 과정이 나를 엄마로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그리고 하나 알면 또 하나 해보지 뭐. 이런 생각과 태도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환이 어머니께는 그런 솔루션을 하나 드려 시각화시켜보자. 매뉴얼을.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놓고 그때그때마다 한번 체크해보지 뭐. 이렇게 한번 가볍게 생각하시고 만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엄마 아빠 유치원 8월은 쉬고 9월 달에 또 하반기 엄마 아빠 유치원 9월, 10월, 11월 이렇게 기획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